해외 상황과 국내 상황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해외에서 여러 경기 부양책을 내놨어요. 뭐 현금 지원을 뭐 홍콩, 싱가포르,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하겠다, 뭐 일본도 뭐 하겠다 하고 금융도 많이 지금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국외 상황이 국내 상황에 미칠 어떤 악영향이라든지 뭐 어떠한 이걸 제일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글로벌 밸류 체인이 어떻게 돼가느냐를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어쩌면 조금 지나면 삼성전자도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해가지고 미국의 뭐 라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 거리 두게 해가지고 2주 동안 나오지 말고 거기서 머무세요 하는 순간 그게 소비가 안 되면 반도체 글로벌 소비량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잉 생산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금융은 예를 들어서 흑자인데 일시적인 상황에서 캐시플로 그러니까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날 수 있는 건 그건 막아줘야겠죠. 그러더라도 이게 안 돌아가는 현상이 지금 미국, 뭐 독일, 영국 이런 쪽에서 안 돌아가기 시작하면 중국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중국 어제 가져와서 우리 만들어서 어디다 팔까요? 소용이 없어. 그게 그 바로 밸류 체인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지금 건지. 서구에서 심지어는 GDP가 1사분기나 2사분기에 마이너스 30%까지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 방역을 잘해서 우리 안에서는 문제가 없어도 경제적으로는 말짱황이에요. 네. 수출이 안 되는데. 저는 걱정이 유럽 각 주요국들도 산업국들 스페인이 상황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고 미국은 이제 좀 대처를 시작을 했고 해서 하여튼 그 순위표에 한국의 확진자 숫자가 뭐 2등으로 있다가 8등 9등으로 내려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이제 무슨 우리 뭐 메달권에 있었는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자랑스럽다 이러는데 그게 혼자 그거는 혼자 우리나라가 잘 잡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보다 더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주요국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위로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진짜 바로 심각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죽고 있는데 그게 지금 국뽕 얘기하시려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게 바로 지금의 경제가 글로벌한 경제고 세계화되어 때문에 누구 하나가 우리 원래부터 개방 경제였지만 그렇죠. 우리는 개방 경제죠. 약간 개방이 덜 돼 있다고 하더라도 다 연결돼 있는데 혼자서 살 수가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은 글로벌한 상황에서. 그래서 외국에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것도 뭐 지원한다고 또 막 뭐라 비난하잖아요. 해요. 여론들이. 처음에 중국 언론에서. 지원했다고 막 뭐라 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뭐 진단 키트 같은 수출을 하잖아요. 수출도 하고 나오더라고요 계약이.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서 원래 전 세계가 지금 하나예요. 바이러스가 그걸 증명해 줬죠. 예, 하나예요. 그걸 따로 혼자 생각하다가 큰일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충 짚어보긴 짚어본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우리가 지금 심도 있게 논의하기는 어려운데 이 코로나 쇼크는 단기에 끝날수록 좋죠. 우리가 일단 이 외부에서 온 충격 이것은 이 패닉 상태가 적게 생기면 좋고 빨리 끝날수록 좋은데 후유증이 남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 이것을 4월까지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외국 사람들이 극복하기 또 덥고 이렇게 전 세계가 몇 달 안에 수습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 기간에 아일로에서 예측한 거 보면 세계적으로 뭐 수천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한다고 그러고 기업 도산도 예측이 되고 무역량도 감축 예상이 되고 세계 생산량 증가폭도 마이너스로 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후유증이 상당 기간 남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 이런 걸 염두에 둘 때 향후에 어떤 점들이 아마 경제정책과 관련된 주요한 이슈가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나요 지금? 여유가 없나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요번에도 이제 드러나는 게 그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할 때도 효과적인 그 복지 전달 체제를 안 갖고 있다라는 것이 또는 전체적인 경제 소득에 대한 파악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안 돼 있다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데 그렇죠.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저렇게 우리도 놀랄 정도로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을 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세 체제나 아니면 복지 체제가 나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준비가 평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막 터지면 하면서 얘를 주자니 쟤 빠지고 쟤를 주자니 이 빠지고 이러면 어떻게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시에 복지 체제 전달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위기 관리가 많죠. 뭐 소득 파악 지금 우리가 보면 아직 조세 포착률이 한 5% 되나요? 그렇게까지 되나요? 50% 좀 그렇게까지밖에 안 되나요?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될 텐데요. 뭐 제가 전에 어쨌든. 본 통계로는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예. 그렇고 뭐 안 잡히는 게 많잖아요. 네, 그 지하 사람. 경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주면 적절한 거기에 걸맞게 정책을 쓰는데 세금 문제 뭐 모든 문제에서 이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이걸 정보 인프라. 줄 수가 있죠. 예. 근데 이런 것들부터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특히 이제 저는 주목하는 거는 정책에서 어쨌든 간에 금융의 경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파급이 어느 한 곳에서 약간 끊어지지 않게 계속 백업을 하는 게 아까 그런 조치였고요. 실물에 있어 가지고도 주저앉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에요. 예컨대 최근에 뭐 회사채 신속 인수라든지 이런 경우도 중견기업 뭐 대한항공 제가 보기엔 뭐 말이 안 돼요. 그냥 예. 그렇다고 해서 아까 조금 나왔잖아요. 경제계에서 쉬운 해고 뭐 그다음에 뭐 감세 아니 염치가 있어야죠. 자 이거 외부 충격에 의해서 자기들의 현금 흐름이 문제가 없이 외부 충격에서 자기가 망할 걸 국가 자원이 투입돼 가지고 백업을 해줬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감세를 해달라고 하고 과감하시죠 상당히. 네. 그리고 시군해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해고해서 지만 잘 살려고 전 도대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염치가 있는지 그런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좀 짚어주고 가시죠. 더. 그게 아유 제가 원래 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상대를 상대 하는 안 되게- 하시죠. 네. 근데 정치를 하면 상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행 연습 좀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에 대해서 또 말이 되게 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말하는 것 자체가 낭비 같아서 얘기하기가 싱거운데 그거보다는 저는 또 좀 다른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보는데 뭐냐면 이런 재난이 터졌을 때 일방해하느라고 앵앵대는 데 써먹는 언론이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 있어요? 에이, 언론은 어느 나라나 다 아니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잘 보시면 뭐 이게 하다못해 특히 우리 한국 언론을 비하하는 그런 것 전 잘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때로는. 언론 그렇습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세계 모든 언론이 다 그런데 퀄리티에 격차는 좀 있더라고. 아, 네. 예.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잠시 빼먹었던 게 언론 너무 있는데 욕하지 마세요. 정치하실 분이. 지금 금융 지원들 여러 가지 조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다 은행을 통해서요. 예, 예. 우리 IMF 겪으면서 BIS를 많이 보셨죠. 지금 이제 바젤 3에 가면은 BIS 예. 자기 자본 비율. 자기 자본 비율에 유보. 은행장 아니면 아무도 관심 없어. 맞아요. 그거 보통 관심 없어요. 아 근데 그게 중요해요. 예. 근데 접수하고요. 예. 저는 이제 그 뭐 해고를 쉽게 해서 고용을 늘리자거나 뭐 감세를 과감하게 하자든가 이런 법인세 감세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 위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말 할 수 있다 쳐요. 근데 이제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주면 우리가 아니 곧 국회에 가시면 어떤 상대당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런 분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유권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짜증내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의 있게 반박을 해야 돼요. 네. 그 모범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선배님. 네. 네. 좋은 얘기긴 한데 지금 우리 법인세를 내는 회사들은 전부 상장 대기업들이잖아요. 대부분이 다. 예. 법인세 총액의 맞습니다. 거의 다가. 네. 그리고 기업 그런 상장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뭐 1,000조에 육박한다고 그러는데
돈 없어서 투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거는 이 위기에 부자 더 부자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뭐 근로소득세나 뭐 사업소득세를 해주자는 거는 사업자 중에 절반 정도가 예, 소득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로소득세도 근로소득자의 절반 정도가 40%가요? 예. 40% 넘습니다. 예. 그 종합근로소득세를 못 낼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감세를 해서 국민들을 챙겨주자 하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사람들한테 그걸 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그게 경기 부양 효과라도 있으면 내가 그 생각은 해보겠다 얘기를 하겠는데 양심이 있고 없고를 넘어서서 도대체 생각하는 머리가 있냐 도대체 이렇게 온건하게 비판을 해야죠. 그거 엉간하지 않습니까? 느낌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예, 유시민 선생님은 게으른 학생이 엉터리 답안지를 내면 네가 어떻게 틀렸는지 정답을 다 써주면서 지금 설명을 해. 나는 쓱 보고 이 빵점이네. 그러고서 말을 그러니까 앞으로 국회에 가시면 그렇게 채점하면 안 돼요. 정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좀 많이 배웠습니다. 예, 되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 그게 국민의 목소리예요. 알겠습니다. 예, 한수 지도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